헬스토픽과 함께 라이브 리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형 당뇨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형 당뇨에 있어가지고 라이프스타일, 이 생활 방식이 왜 중요한가, 또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생활 방식들에 대해 가지고 혈당과 인슐린으로 대표되는 그런 당분 대사뿐만 아니라 혈압이라든지 그다음 혈중 지질, 신체 기능, 우울감, 삶의 질, 대사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이제 앉아있는 시간을 보통 30분 정도 앉아있으면 좀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마다 일어서 가지고 조금 자세로 움직이고 천천히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보시면 녹색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 된다,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화살표가 신체 기능과 삶의 질에서는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다, 향상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화살표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녹색, 황색, 적색이 있는데, 녹색 화살표는 개선에 대한 연구된 근거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 그 임상 데이터가 많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노란색은 한 중간 정도다, 그 다음 붉은색은 그렇게 근거가 많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녹색 화살표에 있는 게 혈당이라든지 인슐린, 당분 대사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혈압이라든지 당화혈색소, 혈중 지질, 신체 기능, 우울감, 삶의 질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하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45분 또는 50분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이 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쉬는 시간, 그런 인터벌을 정해두고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생활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걷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500걸음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도가 한 2에서 많게는 9%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활동량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하루에 5에서 한 6분 정도 이렇게 빠른 강도로 걷는 거는 기대 수명을 한 4년 정도 연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걷는 것도 좋지만 이런 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빠르게 걷고 쉬고 또는 가볍게 뛰다 걷고 쉬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활동량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신체에 부하를 주는 것, 그것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이런 우울감이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혈압이라든지 지질, 전체적인 신체 기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땀을 내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전에 이제 헬스토픽을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슐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근력 운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중등도에서 고강도의 활동들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압이라든지 지질 수치라든지 전체적으로 건강함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 중에서 이렇게 녹색의 화살표가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땀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함을 챙겨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먹는 것은 뭐 아무렇게나 먹더라도 운동만 해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단과 그 다음에 운동, 이런 땀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임상적인 내용들을 참고를 했을 때 이 식단이 거의 90% 이상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운동을 해봐야 무소용이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운동을 내가 좀 다소 못 챙겨서 하더라도 식단을 일단 우선적으로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90점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과 식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식단 먼저 챙기시고, 거기에 이제 식단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하게 좀 건강한 8, 90점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한 10점에 대해 가지고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방식을 좀 더 보완하면서 챙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만병통치약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탄산음료나 아니면 가공식품, 그 다음에 가공육, 설탕, 이런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로 여러분들 식단을 채워버리게 되면 운동으로 얻은 포인트를 다 소진시키고 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튼 뭐 오늘은 이 식단에 대한 부분들은 빼고 좀 이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 이런 특히 그 중에서도 신체 행동, 신체 활동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식단은 건자꿈 식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상황 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근력 운동. 여기 이제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무산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의 체중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운동기구를 이용을 해서 하는 운동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땀을 내어서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근력 운동들은 모두 다 이런 포도당 대사라든지 아니면 혈압, 혈중 지질, 신체 기능에 있어가지고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둘 중에서 이런 기기 운동이나 아니면 땀을 내는 운동,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땀을 내어서 주당 한 150분 이상의 중강도의 신체 활동은 꼭 할 필요가 있고요.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틀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신체적인 활동들을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하는 생활 방식도 신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적절한 수면 시간입니다. 이런 수면 패턴도요, 우리의 대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수면 시간, 하루에 8시간 이상 이렇게 주무시는 거라든지, 너무 짧은 수면 시간,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신다는 이런 수면 시간에 적절하지 못한 이 부분은 당화혈색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관되고, 그 다음에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패턴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표에 물음표는 근거가 조금 모자란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수면의 질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양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수면의 질적인 부분에 녹색 그래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면의 어떤 패턴 자체가 불규칙적인 그것도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는 당연하게도 2형 당뇨를 알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주기성. 우리가 해가 뜨면은 활동을 하고, 그거는 해가 지면은 우리가 이제 쉬려고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일주기성에 대해 가지고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에 있어가지고 가장 물음표가 많은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관심은 가지만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질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녁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 그런 두 군을 비교를 했을 때에 혈당 수준에 있어가지고 또는 혈당의 어떤 조절 정도가 올빼미형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야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해서 혈당 변동성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저녁 식사 이후에 높아졌던 혈당이 우리가 새벽 동안에 수면을 취하거나 아니면 쉬는 동안에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아침 일어나기 직전에 혈당이 가장 낮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포함을 해가지고 저녁 식사 이후로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12시간 공복을 취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게, 그 시간 동안 혈당 변동성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24시간 혈당 평균을 낮추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식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밤에는 우리 몸이 쉬면서 혈당도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신체 기관들, 조직들이 쉬어서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기성, 이 일주일 리듬을 잘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형 당뇨에 대한 생활 방식 또는 신체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형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혈당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또 당뇨의 전 단계에 있으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전체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꿈꾸시는 분들, 특히 건강한 자유에 이루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부분들을 좀 잘 눈여겨보셨다가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생활 방식, 신체 행동들, 신체 활동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금 식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헬스 토픽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블로그도 들어오셔가지고 읽어보시면서 건강금 캠프에서 건강한 자유를 향한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처럼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